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계산은 끝났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가전 기술 전시회에서 현대차에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찬했고 주가는 59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줄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2년이면 본전 뽑습니다.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 몫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퇴직금도 없고 파업도 안 합니다. 2년만 돌리면 그 다음부턴 공짜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현대차 노조가 발칵 뒤집혔고 댓글창은 속 시원하다는 말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로봇 기술이 아닙니다. 숫자 하나가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버린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찾아야 할 진짜 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쓰는 삼성증권 보고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년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출시됩니다. 초기 생산 원가 2억 원대. 대량 생산하면 더 낮아집니다. KB증권은 더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로봇은 밤에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24시간 내내 일만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24시간 근무 기준 연간 7,200만 원 인건비 대체 가능. 기계가 망가지지 않고 버티는 시간 3년으로 잡으면 4억 6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닙니다. 사람 3명의 인건비와 로봇 한 대를 비교한 계산서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못 들어온다. 하지만 숫자는 이미 나왔고 판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끝일까요? 어르신들은 이 뉴스를 보며 바로 알아챕니다. 아, 이건 구경거리가 아니구나. 30년, 40년 현장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기계 도입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예전엔 기계가 힘든 일을 대신한다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보다 싸자입니다. 해고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 비용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 자동차 업계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퀴 달거나 단순한 부품 끼우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은 이제 노동이 아니라 숫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기사 댓글을 보면 놀랍습니다. 주판과 현대차 노조가 사라지는 걸 진짜 보게 되는구나. 속이 시원하네. 시대에 뒤처지면 도태한다. 우긴다고 될 일 아니다. 어르신들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평생 이 회사 키웠는데 왜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느낌일까? 댓글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세상의 민낯입니다. 숫자 앞에서 감정은 약해 보이고 생존 주장은 고집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노조는 왜 더 미움받게 됐을까요? 현대차 노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사는 사람을 빼고 인공지능 로봇만으로 돌아가는 꿈의 공장을 만들려 한다.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명분은 정당합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엔 노조의 싸움이 내 일자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증기기관 나왔을 때도 똑같이 말했다. 옛날 영국에서 기계 부셨던 것처럼 하려나? 문제는 로봇이 아니라 대화 방식입니다. 막겠다는 선언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 어르신들도 압니다.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그럼 진짜 공포는 뭘까요? 기사 속 핵심 문장입니다.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관절 부품을 20분 내 교체 가능. 배터리도 스스로 갈아 끼워서 사실상 24시간 근무. 로봇 가격 2억에서 4억 원. 연봉 1억 원 기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작업 가능. 계산은 단순합니다. 사람 3명보다 싸다. KB증권 전문가 보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압도적인 노동 효율성이 최대 강점. 효율성.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순간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기차 회사 테슬라. 이 회사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환하고 연간 100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공장으로 바꾸겠다고. 이건 자동차 회사의 변신이 아닙니다. 산업 전체의 재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정말 끝난 걸까요? 인공지능 전문 기술자는 아틀라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정해진 환경에서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딱 정해진 환경.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로봇은 잘합니다. 같은 일 반복하기, 무거운 짐 나르기, 밤낮 쉬지 않고 일하기. 하지만 아직 못합니다. 갑자기 생긴 문제 판단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 조율하기, 예상 못한 상황에서 책임지고 결정하기. 자동차 업계 직원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선 연결하는 것처럼 정교한 작업은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명서에 없는 상황, 매뉴얼에 없는 판단. 이건 기술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입니다.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온 것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현대차 주가는 30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만들겠다는 현대차의 미래 설계도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변모하고 중입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로봇이 늘어날수록 책임질 사람은 더 필요해집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손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 문제 생기면 도망 안 가는 사람, 사람 다루는 감각이 있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로봇은 나사가 덜 조여진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30년 현장을 지킨 여러분은 귀로 듣고 손끝으로 압니다. 그 한 끗의 차이가 수천억 원의 리콜을 막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자도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 시연이 아니라 운영하고 안전 지키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로봇 1000대를 돌리려면 그걸 책임질 사람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100명은 설명서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말 속엔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요?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을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로봇 시대는 피할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뜻으로. 아닙니다. 진짜 뜻은 이겁니다. 막지 말고 자리를 바꿔라.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도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석탄 나르는 사람은 줄었지만 기관사가 생겼습니다. 주판 치는 사람은 줄었지만 숫자 분석하는 전문가가 생겼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기계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위치를 다시 정의하라는 겁니다. 로봇은 최신형도 곧 구형이 됩니다. KB증권은 기계가 망가지지 않고 버티는 시간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삼성증권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봇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관절 부품을 8개에서 3개로 확 줄였다고 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바뀝니다. 오늘의 최신은 내일의 구형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경험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집니다. 로봇이 고장났을 때 누가 판단합니까? 생산 라인이 멈췄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신입이 배울 때 누가 가르칩니까?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사람다운 사람은 더 희귀해집니다. 독일의 데모노 괴테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다. 어르신, 2년이면 본전이라는 계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엔 없는 게 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1분 만에 내리는 판단. 신입 10명이 1년 걸려 배우는 감각. 위기 상황에서 내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건 끝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로봇은 대체할 수 있지만 어르신의 자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숫자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어르신들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